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의 대반격 공세 과연 시작된 걸까요? 언제 할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공세가 아니다 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맞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리만 대공세 이후, 즉 작년 가을 이후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오직 수비만 했습니다. 방어만 했는데 그 방어선이 바흐무트에서 약간 뒤로 밀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전선을 형성하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제가 5월 9일 날 특정 지역에서 3km 치고 들어갔다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바흐무트 전역,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시가지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확 밀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크렘린에서, 즉 푸틴 측에서 바그너 그룹, 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쟤를 제거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750명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2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계속 요즘 추세가 그렇듯이 전차, 장갑차 적당히 있고요. 오늘은 전차가 그래도 5대나 됩니다. 특수장비, 방공무기, 통신무기, 전자전무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꾸준히 전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병들이 거의 하루에 1개 대대씩 사라지고 있는 그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문의 야포, 2문의 다른장 로켓, 1개 포병대대 이상급의 전력이 사라진 거죠. 자, 이런 전과, 그리고 병력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500명대에서 600명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750명까지 올라갔으니 어제는 제법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폴란드가 지금까지 미그 29 전투기 14대 그리고 전차 300대 이상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어요. 미그 29 전투기 10대 보내는 걸로 알았는데 14대를 보냈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4대 더 갔죠. 그리고 보냈다라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전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T-72 그리고 T-71을 개량한 PT-91 이런 거 다 해서 300대 이상 보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영국이 스톰 섀도우 이 장거리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 보냈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걸 지금 공식 확인했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거 공식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톰 섀도우 어디다 갖다 붙이냐? 제가 예상한 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 24 공격기에 이 스톰 섀도우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미사일 줬다고 그 수호 24에 달어 이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각각 링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저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해서 발사가 되는 거, 그리고 저기에서 유도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부 국민들이 우리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트렌치1 초창기형 그거 안 쓰는 거 우크라이나 줘라, 스톰 섀도우 달아줘라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고 영국 정부가 이야기해서 유로파이터 초창기형은 안 주는 걸로 됐는데 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수호24 그 소련 시절의 구닥다리 전투기에도 스톰 섀도우가 그렇게 빨리 인테그레이션 되는데 우리 유로파이터 거기는 왜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들 거짓말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뭐냐?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에서 이제 거의 전면전 또는 총력전 체제를 시사하고 전 예비군 대상자들에게
전부 동원해서 군사 훈련을 명령하는 서명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더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기자들이 국방장관에게 우리가 미국이 지금 이 전쟁에 말리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은 계속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미 국무부가 오피셜로 확인을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러시아에게 무기 탄약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러시아에 무기 탄약 공급하는 거 이거 설은 있었지만 확인을 국무부가 했는데, 최근에 이 러시아의 군함이 미 본토 앞바다 뭐 영해는 아니지만 인근에 가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하고 한 그 군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거기서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요. 그거 보면 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친미 국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은 완전히 친러시아로 돌아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무기까지 러시아에 공급했다, 탄약도 공급했다 라는 공식 국무부 오피셜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네요. 자, NSDC 서기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직 무기를 덜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공세 서명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공유 M1A1 전차, 미국이 주는 거죠. 31대의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이제 독일에 도착했다라는 건데, 훈련 절차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무기들, 그리고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를 좀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격에 나서는, 대공세 전면적으로 나서는 건 서명 안 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페이크고 러시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훅 치고 들어가는 그런 심리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러시아가 구글에 컨텐츠 삭제 지시를 했고, 구글이 이걸 삭제하지 않으니까 미이행 벌금을 부과했다는데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 불리한 컨텐츠들 남아있죠. 그러니까 구글에 공문 보내서 그거 삭제라고 했는데 구글이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금 부과하는데 뭐 한 4만 달러 되니까 내겠죠. 또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내야 되겠죠. 뭐 내고 또 계속 남겨두겠죠. 구글은 뭐든지 다 검색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뭐 지우고 이러면 구글이 아니죠. 자, 우크라이나가 멜리토폴의 러시아군 지휘소에 또 하이마스 공격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멜리토폴은 자포리자주 남쪽에 있는 이 완전히 그 교통 중심지 물류 도시죠. 여기 지휘소가 있는데 러시아군 지휘소에 포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공군의 격추율 90%. 공군이 그 미사일 쏘는 거, 러시아가 미사일 쏘는 거 그거 우리가 90% 요격한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또 기자들이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맞고 있는 거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90%는 CM 즉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드론에만 해당되는 거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S-300 그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요격 못한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300은 쏘면 다 맞는다 라는 거고, 탄도미사일 지금 뭐 최근에 두 발 막아냈지만 어쨌든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드론만 요격의 카운트가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리우폴에 친러 부역자들 많이 있었겠죠. 이 친러 부역자들이 이제 마리우폴이 다시 우크라이나 손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엑소더스 해서 완전히 지금 러시아 쪽으로, 로스토프 온돈 쪽으로 그냥 엑소더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마비됐다.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뭐 넓지도 않은 길인데 이게 아마 국경을 넘어서 로스토프 온돈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인가 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는 차는 없고 가는 차만 이렇게 많이 줄을 지어 있다 라는 거고요. 어디 가나 부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슬라보 일대 우크라이나군이 상륙 장비 집결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는데 아직 사진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뭐 따로 사진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SNS 상에 이 워싱턴 소식통들 모이는 텔레그램, 트위터, 채팅방 이런 데서 이런 첩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슬라보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드네프르 강이 있고 여기가 카우프카 댐이죠. 노바카우프카. 그럼 이 위쪽은 댐이 있으니까 댐의 상류니까
굉장히 강폭이 넓겠죠. 여기가 강폭이 무려 3.5km.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우리 한강 와 넓죠. 한강의 뭐 한 4배 정도 이상의 넓이 엄청나죠. 그런 엄청난 넓이에 이렇게 상륙 장비를 집결한다. 그러니까 뭐 상륙 장갑차, 수륙 양용 장갑차죠. 그리고 부교 이런 장비들이 집결하고 있다. 여기를 부교를 놓는다? 부교 3.5km 못 나야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맞냐? 그래서 집결은 여기하고 상륙은 카프카테 남쪽 이 삼각주 지역, 이 지역을 건너서 오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공식 확인된 건 아니고 첩보 수준에서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군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러시아군 수뇌부 간의 갈등이 이제는 크렘린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고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얼간이 할아버지라는 비난을 쏟아낸 직후에 크렘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 군부는 물론 크렘린에 대해서도 막말을 퍼붓고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대한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지도부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은 레드라인을 계속해서 넘고 있다고 익명의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메두자가 현지 시각 5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메두자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격하게 러시아군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비난의 대상은 크렘린을 향하기 시작했고, 크렘린도 점점 그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비난 대상은 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었는데요. 프리고진은 지난 5월 5일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이들에게 지옥에 떨어져 뜯어 먹히라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5월 9일에는 행복에 겨운 한 할아버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라며, 그가 옳다면 신이 모두를 축복하겠지만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얼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동유럽 구소련 연구원인 블라드 하은행코 박사는 러시아에서 푸틴은 벙커의 할아버지로 불린다라며 프리고진이 언급한 할아버지가 푸틴이 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제 프리고진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푸틴에게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크렘린은 프리고진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두자와 인터뷰한 익명의 크렘린 고위 관계자 2명은 크렘린은 프리고진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부와 원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프리고진은 러시아나 크렘린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라며, 그는 바흐무트라는 개인적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그너 그룹이 승전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크렘린 고위 관계자는 프리고진은 5월 9일까지 바흐무트를 점령하겠다고 푸틴과 개인적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직접 한 약속을 못 지킨 자가 정규군 탓을 하며 상식 밖의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크렘린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프리고진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설립 당시부터 자금 지원을 했던 푸틴의 측근이자 프리고진의 절친한 동료인 금융 거부 유리 코발추크가 돌연 프리고진과 손절을 선언했고, 러시아 주요 관영 매체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프리고진이 계속해서 크렘린과 국방부를 비난한다면 그를 반역자로 비난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크렘린의 조치들이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자극해 사태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내전 발발은 이제 숙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푸틴을 이 얼간이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메두자
에서 이 러시아 매체예요. 여기에서 이 보안군은 Security Forces, 그러니까 이 보안군은 그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은 뭐냐? 보안군이 이제 이 푸틴의 수족들 아닙니까? 가서 잡아 족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메두자의 기사를 쭉 보면 얼간이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아주 정화한 순화한 그런 해석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쌍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쌍욕을 여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얼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아주 쌍욕을 했어요. 뭐 얼간이 정도 가지고 큰 화가 나겠냐마는 실제로는 진짜 화가 날 만한 쌍욕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 푸틴의 측근들이 쟤 위험하다. 이제는 안 되겠다. 레드라인 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안군이 못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면 잡아와서 조지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자기가 무력인데 잡혀가겠습니까? 안 잡혀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총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내전나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그 징후 보겠습니다. 이게 반격인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되어 러시아에 1천여 명의 사상자를 안겨주며 러시아에 역대 최악의 전승절을 선사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반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전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개시해 러시아군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도심 지역을 비롯해 바흐무트 남서부 지역 솔레다르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인 반격 작전을 개시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재 시각 5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반격은 전승절 직후인 5월 10일 저녁부터 시작되어 5월 12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면서도 하루에 고작 50m 남짓 전진했던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적게는 600m, 길게는 3km 이상 전진하며 주요 거점들을 차례로 탈환하고 있습니다. 반격 작전은 격전이 벌어졌던 바흐무트 도심 지역의 바흐무트 공업대학 축소는 물론 바흐무트 서남쪽 차시브야르와 이바니우스케 일대, 크라시치우와 바흐무트 북부의 크라스나호라, 솔레다르 북쪽의 블라우다트네 일대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공세는 제93기계화 여단과 신규 투입된 제67기계화 여단 2대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최근 창설된 드론 타격 부대인 시그넘 대대의 대규모 드론 지원을 받아 러시아군을 초정밀 타격하면서 바흐무트 공업대학이 반나절 만에 탈환되었고, 공업대학에서 철도선까지 약 800m 구간의 주택가 일대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는 제53기계화 여단 예하, 제24 아디르 돌격대대와 제3 돌격여단, 제112 영토 방위여단 등의 병력이 주축이 되어 단숨에 3km 이상 치고 들어갔는데요. 이 지역의 바그너 그룹 잔존 병력과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2개 대대 병력은 지난 5월 9일 대패 이후 재편성을 하던 중에 갑작스런 공격을 받아 패닉 상태에서 도주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241 영토 방위여단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흐로모우 야히드네 방면의 공세에서는 러시아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1차 방어선이 돌파당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에 증원부대를 대거 급파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솔레다르 방면에서는 솔레다르 북서부 지역의 블라우다트네, 마이코라브카 라인 약 6km 전면에 제30기계화 여단과 제119 영토 방위 여단이 주축이 된 공세부대가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일부 전선에 돌파구가 형성되며 러시아군 예비대가 긴급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진영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각 전선에 제106 근위 공수사단과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제373 차량화 소총대대 등 정규군은 물론 바그너 그룹, 짜르이 울프 등 PMC, 가용 전력을 모두 투입했고, 예비대로 아껴두었던 3개 연대와 2개 대대를 긴급 투입하여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방어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바흐무트, 루안스크 중심 약 90km 범위 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병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본격적인 대공세 시작에 앞서 루한스크 일대의 러시아군을 최대한 소진시키고
공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국지 반격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원고대로 여러 군데에서 반격 작전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이 척파로 뉴욕타임스의 지도를 바탕으로 보면요. 바흐무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를 점령하면서 이제 바흐무트를 이렇게 치고 들어갈 바탕을 마련했던 첫 어떤 그 전과지이기도 하죠. 그 솔레다르 쪽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있고 이 바흐무트 도심에서도 치고 들어가고 있고 또 여기 화살표가 없는데 이 도심 북쪽 야히드네 이쪽에서도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도심 남쪽 그리고 완전히 서남 쪽에서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전방위 공세를 이 바흐무트 지역에 국한돼서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화살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에 나서서 순식간에 바그너 그룹 500명 사살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이 72 차량화 소총여단의 2개 대대를 그냥 섬멸시켜버렸다라고 하는 데가 요 화살표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그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맞고 옆에서 치고 들어가서 바그너를 섬멸했다 하는 게 바로 요거 화살표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전 영역에서 더 크게 전투가 벌어지고 반격 작전에 나섰냐를 알 수 있는데 자, 또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에 또 화살표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바흐무트 공업대학입니다. 지금 이 바흐무트의 이 지점, 요 지점 정도만 우크라이나군이 남겨놓고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다 뺏겼었죠. 그런데 이 바흐무트 공업대학이 이 좌측에는 지금 뭐 농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이 이 공업대학이라고 하는 이 전 지역을 반나절 만에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제 기차 철길이죠. 철길까지 한 800m 되는데 이 지역의 요 도심지 지역에서 주택가 지역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오신트들은 지금 러시아군이 철길 밖으로 다 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오신트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신속하게 시내에서도 시가전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러시아군 그동안은 공격을 했던 지금은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대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 뒤에 예비군 부대들을 갖고 나와서 3개 연대 2개 대대를 여기다 배치해 놨는데 이걸 지금 끄집어내어서 이쪽으로 이 남쪽으로 이렇게 3개 축선을 분산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몇 근이 어쩌고 이런 거 아니고 전부 무슨 예비 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급조 창설된 예비군 부대들입니다.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장비가 훌륭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이 뒤쪽 동쪽은 직선거리로 한 80km 지점 뒤에 루한스크 주의 주도인 루한스크입니다. 그 루한스크까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무인지경 러시아군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바흐무트의 러시아군이 뚫리고 나면 또 이 예비대 겨우 3개 대대, 3개 연대, 2개 대대가 들어와서 그냥 소멸하고 나면 루한스크까지는 하이패스로 그냥 씻겨 나가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오신트들이 주장하는 건데 자 이건 말이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지금 야히드네 쪽에서 치고 들어가고 지금 남서쪽에서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비부대 끌어들여서 포위 선멸하라는 거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뭐 일견 타당하기도 하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프리고진이 주장했던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흐무트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바흐무트 이걸 중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제가 하객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워쌀 것이다 라고 프리고진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프리고진의 예상처럼 오래전 예상처럼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의 이런 주장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쪽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고 그리고는
루안스크 주의 주도인 루안스크 시까지 80km 하이패스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회복하는 그 전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